어떤 고민인지 손님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뭐 연애운인지 금전운인지 어떤 상황인지 상황 설명을 좀 듣고 상담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강아지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직업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저한테 찰떡이에요. 일하는 거 대비 수익이 괜찮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큰 편이에요. 저 신들린 연애에도 출연해서 그때도 이제 타로 보는 거 방송에 나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로 상담으로 돈을 벌고 있는 34살 조안나입니다. 타로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타로 카드로 펼쳐가지고 카드를 뽑아서 점을 쳐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타로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한 2023년 코로나 전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2년 정도 됐어요. 타로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때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뭐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건강도 안 좋고 인간관계에서도 구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친한 언니가 저한테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상담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만 쳐가지고 이렇게 타로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인생에 확실한 가이드를 주신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로에 관심이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아 이게 뭔가 내가 업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저랑 잘 맞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친언니 집에 맡겨놨거든요. 데리고 오려고. 예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제가 프리랜서였어가지고 골프장에서 손님분들 상대로 영업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주류회사에서 MD로도 일도 했고 모델하우스 일도 하고 좀 다양하게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골프장 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골프장 사업이 좀 저조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고요. 그리고 다음 일로 찾은 게 주류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급여가 너무 적었어요. 제가 혼자 이제 생활하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 정도 벌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주류회사 다녔을 때 한 2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퇴사하신 이유도 있나요? 아무래도 혼자 살면서 생활비나 강아지도 또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먹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비나 이런 게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나이도 30대가 됐는데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거든요. 강아지가 있으면 또 많이 불편해하실까봐 근처 친한 언니 집에 맡겼고 보통은 제가 일하기 전에 강아지 산책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전 또 일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타로 상담은 어디서 하시나요? 저는 타로 상담 제 방에서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뭐 손님분들이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기 앉아서 손님분들이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톡, 채팅 상담이랑 전화로 상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타로가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나요? 네, 보통 흔히 타로 상담한다 그러면 대면으로 직접 손님이 와서 카드 뽑아서 상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카드 펼쳐서 직접 제가 뽑아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타로 상담이 곧 있어서 제가 온라인으로 채팅 상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카톡 상담이 있어서 카톡 상담 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핸드폰에 거치할 거를 마련을 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해놓는 편이에요.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노트북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어떤 고민인지 손님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뭐 연애운인지 금전운인지 어떤 상황인지 상황 설명을 좀 듣고 상담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회운 보고 싶어서 남자친구분이랑 헤어진 지 1년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분 일단 속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섞어서 이분 남자친구 속마음 보여주세요. 카드를 이제 스프레드를 하고 제가 이제 카드를 뽑아요.
남자친구분 속마음이 어떨까요? 남자친구분 속마음이 어떨까요? 카드를 뽑아서 손님분한테 리딩을 바로 이렇게 해드려요. 채팅으로. 이 카드 의미는 뭐예요? 지금 손님분이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남자친구분 속마음이 궁금하다고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님의 이제 전 남자친구분 속마음 카드를 뽑아봤는데 남자친구분이 아직도 생각은 하고 눈치는 보고 있어요. 여자친구분.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골치가 아프대요. 왜냐면 자기가 뭔가 되게 휘둘리는 느낌이 든대요. 부정적인 좀 생각이 많다고 카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손님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부정적으로 남자친구분이 마음이 안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손님이 그러면은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건지 다시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속마음이나 관계 흐름을 체크를 해야 돼요. 당장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재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카드를 다시 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앞으로 미래의 남자친구분 속마음이 어떨까요? 미래의 남자친구 속마음이 어떨까요? 연락을 먼저 하실지 먼저 하실까요?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나다 보면 다시 이 여자친구분한테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해요. 연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연락을 하실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내담자님한테 먼저 일단 연락은 하지 말고 한 달 정도는 기다려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적중률은 어떻게 되나요? 적중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어느 정도는 카드가 이 초긍정 카드들이 잘 나오냐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카드들이 섞였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보고 있고 그때마다 변수는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 남자친구분이랑 다시 만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기다리는 동안에 뭐 이렇게 하셔라 혹은 이렇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드렸을 때는 적중률이 70%는 나왔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10% 20% 정도를 더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이드를 드려서 해결하실 수 있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적중률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적중률은 한 60%에서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높은 편 아닌가요? 70% 정도면은 저는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타로 흔히 잘 본다. 와, 이 선생님 되게 잘 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평균 그 정도 적중률은 나오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s or no 질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중률이 50%인데 이거 다 맞추는 거 되게 어려워요. 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60-70%면은 상당히 높은 적중률이다. 이렇게 타로로 잘 맞출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경험이 많이 중요한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임상 경험을 쌓아오신 스승님한테 저는 배웠어요. 정확한 리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카드랑 나왔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카드랑 붙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중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상담은 몇 분 정도 이루어지나요? 상담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는 편이고 좀 깊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타로 상담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분 상담에 4만 원 받고 있어요. 하루에 몇 분 정도 상담하시나요? 하루에 평균 상담 인원이 5명에서 10명 정도 되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평일에 오히려 더 많고 주말에 좀 휴일이거나 이럴 때는 밤에 좀 몰리는 편이고 5명에서 10명 정도 평균 돼요. 타로 상담하면서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최대 벌어본 거는 하루에 60만 원 정도 벌어봤고 그때 이제 한 명이 뭐 2-3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때 좀 매출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타로는 거의 다 순수익인가요? 타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료값이나 이런 게 들지 않고 순순히 이제 제가 상담으로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상담비가 저의 순수익이에요. 타로를 온라인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직접 보고 이제 상담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애초에 이 직업을 좋아했던 이유가 공간 제약 없이 시간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제가 이 직업을 택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출퇴근도 편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담 하나 끝났는데 제가 다음 상담이 1-2시간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쉬면서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보통 어떻게 쉬시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노트북 할 때도 있고 제가 집순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이유도 그것도 하나인데 그냥 넷플릭스 정주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새는 펜트하우스에 다시 빠져가지고
아, 켜주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쉬면서 누워서 TV도 보고 낮잠도 자고 잠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돈 버시네요. 네, 맞아요. 사실 진짜로 어디 이동 안 해도 되고 바로 침실 옆에 일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혼자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많아서 좋고, 제가 예전에 출퇴근했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강아지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직업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저한테 찰떡이에요. 같이 놀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TV도 보고 좋아요. 그리고 또 일하는 거 대비 수익이 괜찮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큰 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TV 보다가 전화 오면 상담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플랫폼에도 입점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온으로 켜두면 상담이 예약을 안 하고도 바로 이제 콜이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쉬는 시간에는 그거를 켜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쉬는 시간도 쪼개서 일을 하면 좋으니까 지금 켜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도 있어요, TV 보다가. 그러다가 전화 오면은 바로 옆에 가서 일하면 돼요. 대표님 신들린 연애에도 나오지 않으셨나요? 아, 네, 맞아요. 저 신들린 연애에도 출연해서 그때도 이제 타로 보는 거 방송에 나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 촬영할 때도 제가 타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봐주기도 하고 혼자서도 많이 보고 계속 카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점술가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에 출연을 했었어요. 신들린 연애 출연하고 나서 수입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고요. 2배에서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집에서 타로 상담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방송 전에는 평균 4,500 정도 벌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는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담 와가지고 바로 상담해야 될 것 같아. 전화가 바로 와서. 그래서 자다가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이세요? 아, 직장 이직운이요? 이직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 연도에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면접을 이미 보셨어요? 그럼 이번 달 안에 이직운이 있는지, 그 회사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합격을 한번 봐볼게요. 그 회사에 이직할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회사로 이직하기보다는 다른 회사를 한 번 더 면접을 보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랑 뭔가 조건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다른 회사로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연락이 닿아서 면접 볼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높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다른 회사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직은 이번 달이 아니라도 다음 달에도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시면 꼭 소식 들려주세요. 네. 무슨 상담하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직운 상담을 하셨고 어떤 회사가 더 나랑 잘 맞을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쭤보셔가지고 봐드렸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려면은 몇 시간 정도 일해야 돼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로를 배워서 부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제 본업으로 전향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주 2, 3회 정도 2시간씩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다 해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로 하려면 자격증 있어야 되나요? 타로 사실 자격증 따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뭐 있어도 되는데 사실 없어도 타로 상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배워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된 주부님들도 많이 배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린 나이에 시작한 편이긴 해요. 보통은 이제 30대 중후반에서 40, 50대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도 관심 있는 분들이면 저는 가볍게 취미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타로를 어느 정도 배워야 돈을 벌 수 있나요? 타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최소 2, 3개월 정도 배우시면 어느 정도 상담이 가능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카드 종류가 많거든요, 타로 카드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깊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계속 공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자리 관련된 카드 공부하고 있어서 인터넷 강의로 배우면서 책도 이제 같이 보고 독학으로 하고 있어요. 타로를 독학하신 거예요? 기본으로 많이 쓰는 유니버설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미로 독학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상담으로 돈을 벌려면 깊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유니버설 웨이트는 1대1로 배웠고 그 외적인
강의는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그룹 수업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타로 배우고 싶으시면 취미로 하신다라고 하면 인터넷 강의도 요새는 너무 잘 나와 있고 책도 시중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다가 뭔가 내가 이걸로 부업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싶다, 아니면 본업으로 전향해서 월급 이상의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타로 배우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는 좀 저렴한 게 많아서 2,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로 쓰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배워서 이거를 창업을 할 거였기 때문에 교육비로 저는 240만 원 정도 쓰고 추후에 조금 더 리딩을 배워서 한 300만 원 정도 총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공간에서만 일을 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따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밖에서 상담도 하려고 지금 나가려고 해요. 대표님한테 타로 상담 받으신 분들은 또 상담 많이 하나요? 네, 저는 재방문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방문이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3번 상담 받으신 분들이 소개가 나와야 되고, 또 상담 받았던 분들 또 다시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미래를 맞추거나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랑 상담을 하고 그날 하루 기분이 좋고 위안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시 재방문해 주시는 편이에요. 단골 손님은 많나요? 단골 분들이 꽤 있는 편이고요. 매출의 한 30-40% 정도는 단골 분들이 오시는 매출이고, 초반에 이거를 할 때 단골 분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규 손님만 받으시면. 타로 풀이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로 카드 볼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간혹 가다가 장난치시는 손님분들이 있어요. 떠보기식인 질문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도 풀이하면서 많이 답답한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상담을 몇 시간 정도 쉬거나 아니면 잠깐 산책을 갔다 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화를 하는 편이에요. 일반인도 타로 자격증을 따면은 점사를 잘 맞출 수 있나요? 사실 다 잘 보는 거는 아닌데,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제대로 된 카드 리딩을 배우시면 점사를 잘 보실 수가 있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것도 점술이기 때문에 흔히 왜 신기라고 하죠. 무당 분들이 갖고 있는 신기,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흔히 신가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잘 보시기는 해요. 그치만 저는 누구나 직관력은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인 분들도. 그래서 충분히 잘 배우시면 타로 상담 잘 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손님이 많으면 풀이 적중률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최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명수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고,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선에서만 받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정해놓은 인원 이상을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날 상담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제일 소름 돋게 잘 맞았던 손님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로를 여쭤보셨거든요. 직업을 여쭤보셨는데, 현재 지금 하시던 일은 그냥 백화점에서 판매업을 하시는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해야 될지, 그럼 어떤 게 잘 맞을지 궁금하다고 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냥 뭐 어떤 얘기도 없이 딱 그것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카드에서 보니까 갑자기 좀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흔히 얘기하면은 건설업이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황당한 얘기할 수 있는데, 장례지도사가 잘 맞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 소름 돋게도 사실 자기가 그 직업이 관심이 가서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게 너무 저도 신기했어요. 이게 왜 맞지? 그래서 그게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귀여워. 예뻐. 안녕. 타로를 대면으로 하는 거나 전화로 하는 거나 어떤 게 더 적중률이 높나요? 대면으로 하는 분들이 더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하면서 제가 카드를 펼쳐가지고 뽑는데, 그 상담자의 집중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집중력 있게 뽑으면 대면 상담이든 전화 상담이든 별 차이 없이 적중률은 좋다고 봅니다. 전화로 타로 보는 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좀 무거운 상담이신 분들도 많고, 혹은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랑 대면했을 때 얘기를 더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를 할 때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만 들으니까 편안하게 자기의 속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급하게 상담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 밤에 막 울면서 전화도 오거든요. 당장 상담이 필요한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타로 상담 방문할게요 이렇게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나는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화 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타로 보면서 타로 카드 직접 뽑아서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세팅하고 저는 종종 카페에 나와서도 상담을 하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그래서 지금 상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면으로 타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디서든지 할 수 있네요. 네, 진짜로 카드와 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얼마 전에도 태국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낮에 상담 호텔에서 일어나서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여행하고 또 돌아와서 밤에 잠깐씩 하고, 여행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장소 구애 없이 할 수 있어요. 카드만 볼 수 있는 장소면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전화 타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담을 많이 하세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연애 상담이거든요. 연애도 종류가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솔로이신 분들, 헤어진 분들이 있는데 썸남이랑 잘 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연락도 하고 있고 데이트도 하는데 뭔가 관계 진전이 없다. 썸남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마침 또 지금 이제 상담하려는 분이 썸남 관련해가지고 관계 흐름 보시려고 요청하셨거든요. 지금 해보려고 해요. 전화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 몇 년생인지 알려주세요. 94년생이요? 썸 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 반. 지금 이분 마음이 어떤지 카드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어떤 분이냐면은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유부단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선 거예요. 우리 고객님에 대해서 뭔가 여성스럽고 이성적인 호감은 분명히 있고, 앞으로를 봤을 때 관계 진전에 대해서도 지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이런 부분에서 나랑 잘 맞을까? 혹은 이런 부분에서는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재고 따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관계 진전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가 있고, 앞으로를 봤을 때는 그래도 남자분이 고객님을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은 많이 하실 걸로 보여요. 데이트 약속을 좀 더 많이 잡는다거나 연락을 조금 더 자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한 달 정도 뒤에는 연인 관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달 정도 뒤에는 썸 기간이 지나고 연애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중간에 이분이 관계 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일적으로 바쁜 시기도 있고 해서 그때 조금 연락이 뜸할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달 기다려 보시고 상황 어떻게 조금 변화된 게 있는지 있으면은 저한테 다시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썸남이랑 잘 될지 물어본 건가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이게 남자분이 데이트도 하고 하는데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계산을 하시는 분으로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미래로 봤을 때는 남자분이 그래도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커져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은 기다리셔라. 그리고 급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나랑 사귈 마음이 있냐 이런 식으로 너무 조급하게 하면은 또 남자분이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라는 솔루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경과보고 좀 관계 변화가 있는지 피드백 받기로 했거든요. 타로로 1000만 원 넘게 벌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셨나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거 배워서 부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투잡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첫 달 수익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했었고, 100만 원도 근데 사실 큰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월급 플러스 100만 원이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그래서 100만 원을 벌어서 점차 수익적으로 매출이 올라갔는데, 그 매출의 한 20% 30% 정도를 또 다시 재투자를 했어요. 교육비에 쓰거나 혹은 광고비
비용을 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 조금 늘어났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타로 한다고 하면은 반응이 어때요? 주변에서 타로 한다 그러면 일단 되게 신기하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업을 절대 못 맞추시는데 타로 한다 그러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타로를 한다 그러면은 신기하기도 하면서 괜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사람들이랑 친해질 때 이게 되게 좋은 도구가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취미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업을 하지 않고 타로 카드로 그냥 취미 한다라고 하면은 나도 봐주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많이 봐줬었거든요. 많이 봐주고 기프티콘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뭔가 돈으로 받기 그러니까 한동안 기프티콘 부자였고, 지인들 봐주다 보니까 지인들이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잘 본다고. 그렇게 하면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타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잘 되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잘 맞추시거나, 또 하나는 물론 정확한 카드 리딩도 중요하지만 손님의 마음을 많이 공감해주고 이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분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단순히 이게 점만 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골도 많고 재방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잘 되시는 분들은.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을르신 분들도 있고, 사실 이거를 하면서 공부도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카드 리딩이겠죠. 정확하게 카드 리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좀 키워드에 한정돼서 배우신 분들은 무조건 이 카드 나오면 그렇게만 딱 대답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이 카드가 다양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아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손님의 마음을 공감을 잘 못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타로를 배우기 전에는 손님 입장에서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어떤 선생님 분들은 정말 그 상담이 끝나면 제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에 진짜 소금을 뿌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도 항상 느꼈던 게, 나는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 손님분들한테 정확한 카드 리딩을 해드리되 충분히 부정적인 답이 나오더라도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마음이 괜찮아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롱런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카드가 제일 좋나요? 이거는 이제 올드 잉글리시라는 카드인데 유니버설 웨이트랑은 다른 카드거든요. 제일 좋은 카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월드 카드,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모든 금전운이나 연애운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카드고, 완성을 나타내는 카드라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카드라 이게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카드가 제일 안 좋나요?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더 타워 카드, 이거가 좀 제일 안 좋은 카드인데, 딱 그림만 봐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건물이. 결실을 보기가 힘든 카드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있어요. 이게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결실을 이루기가 힘들다, 문제가 있다, 사고가 날 수 있다. 타로 상담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평소에 내가 친구들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해준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친구들 고민 상담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게 이 업이 잘 맞으실 거예요.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취미로 배워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고민 상담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타로 상담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업무가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는 좀 쉬시나요? 네, 집에 가서는 쉬고 일단 밥 먹고 그다음에 또 강아지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 밤 늦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밤 12시 넘어서 손님이 오면은 새벽 상담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펜트하우스 정주행하면서 쉬다가 콜이 들어오면 상담을 합니다. 워라벨은 별로 안 좋나요? 워라벨은 사실 저는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어찌됐건 간에 제가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하는 것만큼 벌어가는데 공간 제약도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사실 여행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좀 쉴 때는 그냥 푹 쉬고 일할 때는 놀아서 또 열심히 하고, 제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워라벨은 좋은 것 같아요. 가봅시다. 퇴근입니다. 지금 일을 시작하고 바뀐 점이 있나요? 일단은 뭐 사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좀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집에서 혼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잘 안 만나고 사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좀 이렇게 심심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좀 예전이랑 달라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남자 타로 상담사분도 많나요? 요새는 남자 타로 상담사분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이게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제는 좀 추세가 남자분들도 많이 배워서 하고, 특히 전화 타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연애 상담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손님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왜 남자 속마음은 남자가 잘한다고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 분들은 일부러 남자 상담사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일에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또 하나는 손님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너무 위로도 많이 되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좀 많이 듣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뿌듯하고, 저는 오늘 하루 발 뻗고 잘 쉬게 해드리는 게 그냥 제 목표거든요. 상담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좀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떠보기식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변태들이 온다거나 그런 분들 때문에 좀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잘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타로 하는데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책 사고 카드 사고 스프레드 천 사고 이런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드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교육비거든요. 교육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다 합해서 한 300만 원 정도면은 초기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화타로 같은 경우에는 재택에서 근무가 가능하니까 따로 월세 비용이 나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딱 교육비 정도가 제일 큰 초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어려웠던 점은 상담할 때마다 심각한 고민을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 어디까지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아요. 물리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도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상담을 하다가 가끔씩 저도 같이 울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담 끝나고 나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상담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상담을 하고 나면은 좀 휴식 시간을 가지는 편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저한테 오셨던 손님분 중에 되게 많은 고민도 있고 좀 힘들어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종종 저한테 상담을 하고 제가 도와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오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되게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딱 듣는데 좀 마음이 많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목표는 사실 거창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도 저는 지금처럼만 상담 열심히 하고, 저처럼 이제 타로 배워서 타로 상담사 하고 싶으신 분들 제자 양성해서 교육적으로도 좀 확장하는 게 꿈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타로를 정말 제 인생에서 힘든 시기에 배웠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하던 일을 좀 그만두게 되면서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이거를 제가 하고 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이 도와준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제가 타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일이 잘 풀렸는데, 혹시나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용기 있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뭐 얘기하고 대화하고 고민 상담 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로 상담 도전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